가질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가난하지만 예쁜 딸이 있는 방앗간 주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뭔가 있는 사람인 듯 보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푸라기를 자아 금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왕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기술을 가졌군. 당신 딸이 당신 말대로 그런 기술을 가졌다면 내일 내 성으로 보내시오. 한번 시험해 보겠소이다. 방앗간 주인의 딸이 궁전에 가자 왕은 소녀를 집이 가득 쌓인 방으로 데려가 물레와 얼레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해라.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 집더미를 금실로 자아놓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는 직접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소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쌍한 방앗간 집 딸은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짚을 어떻게 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겁이 나서 그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난쟁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안녕, 방앗간 집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어?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짚을 금으로 바꾸어 놓으라는데 난 그 방법을 모르거든요.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해주면 넌 무엇을 주겠니? 이 목걸이를 드릴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아들이더니 물레 앞에 앉아 빙빙빙 3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실패 하나가 다 금실로 감겼습니다. 또 다른 실패로 갈아 끼우고 빙빙빙 3번 돌리니까 그것도 다 금실로 감겼습니다. 이렇게 아침까지 하다 보니 모든 짚이 다 자아졌고 실패마다 금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왕이 들어왔습니다. 금을 보고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집 딸을 더 많은 짚이 쌓인 다른 방으로 데려가 목숨이 아깝거든 그것도 하룻밤새에 다 자아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으려니까 다시 문이 열리고 그 난쟁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짚을 금으로 바꿔주면 넌 무엇을 줄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드리겠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난쟁이는 반지를 받아들고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짚이 모두 번쩍이는 금실이 되어 실패에 감겨 있었습니다. 왕은 그 엄청난 양의 금을 보고 기뻤지만 금에 대한 욕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집 딸을 짚이 가득 쌓인 더 큰 방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것을 다 자아 놓아라. 이번에도 할 수 있으면 아내로 삼으리라. 왕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앗간 집 딸이긴 해도 이보다 더 부유한 여인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거야. 소녀가 혼자 있게 되자 난쟁이가 3번째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다 자아주면 넌 무엇을 줄래? 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비가 되면 첫 번째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해라.
방앗간집 딸은 생각했습니다. 어찌 될지 어떻게 한담. 난처한 처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난쟁이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난쟁이는 그 대신 또 한 번 짚을 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들어온 왕은 모든 것이 그가 바랐던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방앗간집 딸은 왕비가 되었지요. 1년이 지나 왕비는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난쟁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난쟁이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것을 줘야지. 깜짝 놀란 왕비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왕국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좋은 법이야. 왕비는 슬픔에 빠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진 난쟁이는 말했습니다. 사흘간 말미를 주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기만 하면 아이를 데려가지는 않겠어. 그리하여 왕비는 밤새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은 다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로 사자를 파견하여 그 밖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음 날 난쟁이가 오자 왕비는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파, 멜키오르, 발처. 알고 있는 이름은 차례차례 다 말했지만 그때마다 난쟁이는 그런 이름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날 왕비는 이웃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쓰는지 물어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난쟁이에게 제일 이상하고 희한한 이름들을 다 말했습니다. 갈비뼈라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양곱창? 아니면 깎은 엄지발톱? 그때마다 난쟁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야. 사흘째에는 나갔다 들어온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단 하나도 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높은 산기슭 숲 모퉁이를 돌고 있는데 여우와 토끼가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있었고 작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집 앞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불 주위에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난쟁이가 불 주위를 한쪽 다리로 꽁충꽁충 뛰어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자. 모레는 왕비 아기를 데려오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이름은 룸펠슈틸츠엔인지 아무도 모르니. 그 이름을 듣고 왕비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뒤로 곧 난쟁이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자, 왕비님, 내 이름이 뭘까요? 왕비는 우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쿤츠인가요? 아니요. 하인츠인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룸펠슈틸츠엔인가요? 뭐? 악마가 말해줬지? 악마가 말해줬지? 난쟁이는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어찌나 화를 내며 오른쪽 발을 굴리던지 몸까지 땅속 깊이 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화가 나서 미쳐버렸는지 오른쪽 발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는 자신을 둘로 찢어버렸습니다.